자율주행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면서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지금 와 있다.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중국이 빨리 쫓아오니 빠른 식으로 자율주행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랜만에 강정수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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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수 박사님은 블루.ai 연구센터장, 네. 그리고 연세대 특임 교수도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가 네. 제 기억으로는 테슬라 주가가 $200 아래에 있을 때, $200 조금 위에 하여튼 안 좋았을 때. 전후. 네. 근데 지금은 그때 비해서 거의 한 2배 올랐습니다. 네, 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네. 제가 이게 그때 참 몇 개월 사이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엄청나게. 지난 영상을 좀 확인을 해주시죠. 네.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사실 본질이 달라졌다라기보다는 보는 세상의 시각이 달라진 걸까요? 뭐 시각 원래부터 있었죠. 사실 테슬라 주가의 PR이 이렇게 높은 거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이제 반영되고 있는데요. 네. 점점 로보택시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로보택시는 먼 미래의 얘기거나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이 약속을 안 지킨 적이 많잖아요. 2018년에도 그렇죠. 2년 안에 자율주행 된다 그래놓고는 네. 감감무소식이었고 또 2020년에도 곧 될 거다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먼 미래였는데 이제는 그 일정이 작년에 여러분도 아시는 10월 10일 날 있었던 위로봇 행사부터 해서 사이버캡이 물론 네. 프로토타입이죠. 그런 것은 프로토타입이 등장을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소비자들이 FSD 버전 12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졌죠. 그리고 12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13을 쓰게 되면서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이런 환경들이 변하는 것은 작년에 전 구글 웨이모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봐요. 네. 작년 웨이모가 작년 6월에 주간 결제 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화에 들어갔죠. 그 전에는 등록된 테스터들만 웨이모를 타다가 이제는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관광을 하셔도 샌프란시스코나 LA에서 우버 앱을 통해서 누구든지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엔 결제가 10만 건이었어요. 그러면서 15만 건으로 갔고 올해 2월달에 2025년 2월달에 20만 건으로 갔다가 올해 4월에 주간 결제가 25만 건이 기록이 되고요. 월간이 아니라 주간이요. 네, 주간이요. 그리고 이번에 5월 셋째 주에 있었던 구글의 개발자 연례회의 구글 I/O에서 웨이모 그러니까 이 CEO가 말했던 거는 누적 1,000만 건의 유료 결제가 발생했다. 즉 웨이모가 미국의 4개 도시 정도지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웨이모를 타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안정감들을 물론 아주 뭐 작은 사고들은 계속 있습니다만 네. 인명 피해가 지금 발생하는 사고는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들이 커지면서 지금 확산되고 있고 이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드디어 느끼게 된 거고 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우한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에서 또 충칭인가요? 하여튼 4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의 언론들도 한국의 유튜버들도 한국의 뭐 현대자동차의 관계자들도 가서 또 한국의 투자 애널리스트들도 가서 타고 오잖아요. 네. 그 경험치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또 가까운 미래도 아니라 지금 와 있다. 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 제가 아시는 분이 현대자동차 다니시는데 일주일 회사의 업무 과제가 일주일 동안 상하이 가서 자율주행만 일주일 내내 타다 와봐라. 이게 이제 회사의 과제였고 가수인데 자기도 한 2, 3일 지나니까 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불안했죠. 처음에 불안하다가 네, 불안하다가 2, 3일 이제, 지나니까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매일 타는 게 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서너 시간을 탄다는 거예요. 계속 옮겨가면서 정말 어떤지 느껴보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가기 자율주행이 진짜 가능한 거구나. 라는 거를 물론 여기에는 많은 지오 펜싱이라든지 제한이 있습니다만 네. 이것이 현실화가 됐다라는 거고 그것도 그러한 기술 면에서 물론 기술에 대한 접근법은 테슬라하고 웨이모라든지 또는 뭐 리아우터라든지 뭐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해서 아폴로고라든지 또는 하웨이가 하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과 테슬라의 어프로치는 다르지만 네. 분명히 테슬라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왔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고 이제는 로보택시가 정말로 현실 속에서 구현된다라는 기대치가 가까워지면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테슬라의 주가 역사로 본다라면 모델 3의 모멘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델 3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델 S하고 X를 만들었을 때는 너무 비싸서. 비싸기도 하지만 저것이 세상을 바꿀까? 라고 생각 안 했고 테슬라 주가가 여러분 언제 오릅니까? 모델 3가 프로토타입이 나오는데 오르는 것도 아니야. 처음에 생산보다도 일정보다도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네. 일론 머스크가 막 프로덕션 헬이다, 뭐 생산의 지옥이다 그러면서 뭐 그때 처음 나온 거죠. 거기 가서 뭐 20시간 잠자면서 네네네. 침낭에서 자고 뭐 공장에 텐트 쳐놓고 자고 뭐 이러면서 정말 생각보다 느리게 나왔지만 근데 드디어 첫 차가
출고되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전기차 시대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알리면서 사실 그 당시에 전고점을 찍었던 거잖아요. 네. 그다음 물론 작년에 이제 트럼프 효과로 전고점을 한번 더 찍었지만 네. 이제 전고점을 찍을 저는 이유는 또 한 번의 로봇 택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온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할 때 한 번 전고점을 찍고 또 내려갔다가 또 다른 기회에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이후 좀 이렇게 크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인가요? 네, 6월 10일. 시간으로? 네. 그러면 이제 이 영상 올라가고 한 일주일, 한 네. 열흘도 안 되는 사이 후에 이제 공개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뻥을 치기에는 혹은 약속을 좀 아. 미루기에는 시간이 이제 되게 타이트한 거죠. 또 하고 이미 간접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미 뭐 심지어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프리먼트 공장 근처에서 직원들이 타고 테스트. 뒷좌석에 앞좌석에는 아무도 없이 그 좌석이 앞에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 로봇택시? 로봇택시 말고 모델 Y로 하죠. 이번에도 아. 처음에 런칭을 모델 Y로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돌아다니던 모델 Y 갔다가 네, 그걸 타는 걸 뒷좌석에 타는 것들도 나왔고, 그리고 오늘 뭐 어제죠. 어제 이제 앱이 업데이트가 공개적으로 됐는데 그 전에는 앱이 업데이트 됐는데 내부 코드에 숨겨져 있는데 이제 개발자들이 그거를 뜯어본 거죠. 뜯어봤더니 테슬라 앱을 통해서 차량 소유주들이 갖고 있는 앱을 누구나 이제 다운받아서 이걸 통해서 라이딩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우버를 호출하듯이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부르듯이 이런 코드들도 나왔고 그록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뭐 이머전시 스톱 그러니까 즉 위험할 경우에 뭐 이런 코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봤고 또 하나 테슬라 계정에서 얘기했던 것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컨퍼런스 콜에서 구두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PDF 문서에 우리가 재무 실적이 나온 문서에도 6월달 로보택시 시작을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그 이후에 이제 공식 계정에서 얘기했던 건 약 300명의 테스터들이 현재 오스틴에서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 300명의 한 테스트는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스틴 당국에 제출을 하고 오스틴 당국에서는 그것이 아마 지난주나 이번 주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는 러너 그러니까 학습자 예. 배우는 사람 이 러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러너 퍼밋이라고 해서 러너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의 허가권을 갖고 있었고 예. 이 배우는 사람들의 허가로 마일수를 모아서 사고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출하면 오스틴 시정부에서 이것을 라이센스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으로. 네네네. 이 운전면허증이 나와야 로보택시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나오고 이제 6월 1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라이센스에 기반해서 그 라이선스를 차량에게 주는 거예요? 차량 소유주에게 주는 거예요? 차를 타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차량에게 주는 거죠. 차량에게 네, 그 차량의 기술에게 주는 거죠. 일종의 인격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인화하는 거죠. 우리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잖아요. 차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는 아닐 거고요. 그 FS 기술에 주는 걸 겁니다. 저도 저 구체적인 내부 사항은 뜯어보진 못했지만 왜냐하면 이 차에서 저 차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예. 사실은 그 기술에 주는 거죠. 어차피 그게 똑같이 코딩이 되어 있으면 모델 네. Y 이거나 저거나 이 네. 차나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고 책임은 이걸 제조했던 테슬라가 지는 거고요. 진답니까? 져야죠. 원래 법으로도 모델 레벨 뭐 여러분 1, 2, 3, 4, 5 뭐 이렇게 뭐 나누긴 하는데 이제는 전 그런 거 크게 의미 없다고 보는데요. 레벨 3부터는 사고 나면 무조건 제조사가 책임집니다. 그거는 이제 기술로서는 3부터 4, 5까지 의미가 있겠지만 네. 제조사의 책임으로 따질 때는 네, 3부터 5까지 의미가 없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기술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는 큰 의미가 없고 이거는 기술 초기에 자체를요? 우리가 자율주행을 상상하면서 네. 1단계는 뭘 거고 2단계는 뭐고 그렇죠. 그 많이 3단계는 배웠는데, 뭐고 우리. 4단계는 뭐고 5단계는 많이 했잖아요. 저도 강의할 때도 하고 어디 이런 영상이 되는데 여러분 그냥 인간보다 안전하느냐 인간보다 안전하지 않느냐 인간이 개입을 해야 되느냐 개입을 안 해도 되느냐 예. 이런 것이 중요한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탔을 때 나 졸리면 잠을 자도 되고 회사 일을 해도 되고 예. 그 안에서 유튜버를 찍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자율주행인 거죠. 그게 그것- 3단계든 5단계든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걸 이제 4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4단계나 5단계나 종이 한 끗 차이고요. 3단계나 4단계나 종이 한 끗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으로 자동차, 즉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운전석에 사실 이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심리적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핸들을 둬요. 네. 근데 이제 사이버캡은 핸들이 아예 없잖아요. 없죠.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사이버캡은 아마 핸들을 찰타식으로 만들 거예요. 스티어링 휠을 어떨 땐 끼고 왜냐하면
허가가 안 나올 수 있는 도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도시별로 다 규제가 인허가에 다르고 지금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워싱턴 가 있는 것이 이거 단일 규제 만들기 위해서 로비하러 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주별로 도시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도시는 무조건 스티어링 휠을 둬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갖다 둬야죠. 그리고 이 도시는 빼도 된다면 빼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심리 요인이에요. 아하. 왜냐하면 문제가 됐을 때 개입할 때는요 원격 개입을 합니다. 예. 원격 개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스티어링 휠이 거기에 껴있지 않아 좋거든요. 요번에 사실은 화제가 됐던 FSD 13 버전의 사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이제 사고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로그 파일을 분석했더니 핸들을 인위적으로 그 사람이 몸으로 만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몸으로 크게 만지면서 이게 그러니까 말해서 FSD가 꺼져버린 거죠. 꺼져버리면서 핸들이 꺾이면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 입장에서는 사람이 운전하려나 보다 나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이 사람은 본인이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로그 파일을 공개를 하면서 로그 파일을 그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해서 개발자들이 열어보게 한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사고의 그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인위적인 힘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핸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만지는 게 더 위험해. 왜냐하면 갑자기 확 강력한 힘을 줄 경우에 아, 얘가 자동으로 풀리면서 핸들이 그럴 수 꺾이잖아요. 있죠. 근데 근데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없애는 것이 차라리. 차라리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건 세부적인 문제고요. 이것이 어떻게 전체 경제판을 바꿀 것인지 산업을 바꿀 것인지 그걸 봐야죠.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 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관련된 흐름들의 시그널, 신호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을 때 테슬라의 주가에는 어떤 변동이 있을지 이런 것들 보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대한 흐름을 봐야 하는데 사실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마이너한 이슈. 저 사고 났다. 어느 차 불났다. 그래 큰일 트래픽이 났다. 많이 나잖아요. 테슬라 망한다. 이렇게 해야 또 사람들은 막 관심을 갖게 되는데 클릭해서 볼 거니까요. 이쯤에서 그런 댓글이 막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관심법이 있어갖고. 그러면 강정수 박사님은 지금 네. 테슬라 자율주행 모델 타고 주무실 수 있느냐? 근데 그것도 제가 경험이 없잖아요. 사람은 이거는 학습 곡선이고 제가 아시는 분도 상하이 가서 3일째 지나니까 졸더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탔을 때 처음엔 되게 불안할 거라고 봐요. 처음엔 다 불안하겠죠. 네, 근데 저 사실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택시를 탔었는데 운전하신 분이 네. 80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넘으셨더라고요. 저 그 차 타서 또 불안했거든요. 그분이 운전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력 속에서 경륜 속에서 더 잘 하세요. 천천히 몰면서. 네, 요즘도요. 예, 좀 고령 운전자분들이 예. 많으셔가지고. 근데 저는 그건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이 솔직한 마음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네, 판단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고령자가 위험하니 자율주행 괜찮아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서 안전도를 끝까지 올려야죠. 분명히 뭐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하지만 인간보다 지금은 10배, 100배 안전하다 얘기를 하는 거지 무사고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무사고가 나려면요. 자율주행 현재 기술에서 휴먼 드라이브를 금지시키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인간과의 이 상호작용에서 예측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더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는 뭐에 강하냐면요. 예측 가능한 거에는 정말 철저하게 다 맞춰낼 수 있어요. 근데 예측하지 못했던 갑자기 우측 깜빡이를 켜더니 좌회전을 해버리는 차, 뭐 이런 차들 보면은 얘가 김 여사님 네. 당황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갑자기 옆에 있는 자전거 한국에서는 많지 않지만 저는 유럽에서 한 12년 살았으니까 꼭 친구들 술 먹고 자전거 타고 가거든요 집에. 그 음주운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자전거도. 그러면 위험할 수 있어요. 예. 이건 일반 자동차 운전자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로 자율주행 강하냐 아니냐 이거는 저는 말싸움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땐 통계로 봐야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인류에서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에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병원이라는 곳에서 응급실, 이머전시룸이 언제 생겼냐면 자동차와 함께 생겼어요.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땐. 갑자기 교통사고를 났는데 너무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방법의 치료 방법으로는 순서로는 그들을 치료할 수 없어서 이머전시 룸이라는 것이 미국에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릴 텐데 자율주행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3차 영향중에는 병원 손님 줄을 거예요. 응급실 손님 자체가. 그렇죠. 여러분 응급실에서도 자동차 사고자들 많이 있어요. 인류에게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이 사라진다? 인류에게도 좋은 거지만 병원에게 나쁜 거죠. 수입이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함께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거는 근데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렸잖아요. 3차 효과입니다. 3차 효과.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차량 운전을 덜 하게 된다. 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병원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파급이 또 커질 것이다. 네. 아까 그 잠깐 규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일론 머스크가 사실 트럼프 행정부를 많이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많이 이득을 챙기기 위한 거고 그렇죠. 규제도 많이 또 실제로 풀었다고 하고 네. 자율주행 측면에서도 뭔가 좀 가시적으로 얻어간 거는 많지 않나요? 아직은 없죠. 우선은 미국의 연방교통부 장관이 정책을 발표하고 또 2주 전에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오스틴도 와보고 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중국의 자율주행과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는 Federal Framework for Self-Driving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연방 프레임워크를 만들 텐데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통일시키겠다 규제를. 왜냐하면 주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뭐 연방에서 법 우리 식으로 하면 국회에서 만들면 되니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연방이잖아요. 예. 주와 주가 같이 합쳐서 연방 정부를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교통은요 주법입니다. 주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주가 결정권을 갖고 있고 일부 도시는 도시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연방도로 하나예요. 고속도로. 네. 여러분 영화 보셔도 그렇잖아요. 다 시와 도시의 경찰이 알아서 하고 연방 건물이 공격받았을 때만 주와 주를 걸쳐서 공격을 받았을 때만 FBI가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국이 이 규제가 한국보다는 기술 규제가 약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를 들자면 A라는 도시에서 이러한 특정 규제에 맞춰서 세팅이 돼 있다가 소프트웨어가 B라는 도시로 진입할 때 갑자기 테슬라가 멈춰서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좀 하고 갈게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허가가 돼 있다고 해도 규정이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주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다른 규정집을 꺼내 들고 이걸로 펼쳐들어서 FSD 가고. 물론 여기에 테슬라가 해결책을 기술적으로 찾고 있어요. 그게 MOE라는 겁니다. 이게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해서 사실은 딥시크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픈 AI도 쓰고 있고 제미나이도 쓰고 있는 건데 전문가 혼합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AI가 다 나와가지고 그 질문을 모으나 기다렸다가 그 질문에 야 답변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예를 들면 24명으로 돼 있어요. 딱 중간에서 디스트리뷰터가 이렇게 분배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이 질문이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답변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 전문가를 잽싸게 호출합니다. 네. 그럼 얘만 나와서 답변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하거든요. 전문가 혼합형. 딥시크 공부할 때 저희도 많이 좀 전달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FSD 13에서 MOE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추운 지역을 달릴 경우에는 야 빙판길 전문가 나와. 예? 그리고 안개를 달릴 때는 안개가 많이 끼면은 안개 전문가 나와. 비가 많이 오면 비 전문가 나와. 이런 식으로 지금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모델을 도입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주나 시마다 규정이 다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중국으로 치면 원래 중국엔 그런 말이 있대요. 저도 뭐 안 해봐서 모르지만 상하이에서 운전 잘한다고 베이징에서 운전 잘할 수 있지 않다.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서울에서 운전 잘한다고 부산이나 마산에서 잘하는 거 아니라고. 맞아요. 그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상하이하고 베이징은 다르대요. 네. 그래서 서로 좀 두려워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저는 한번 해봤다가 해볼 만한데 런던 가서 한번 저는 운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딱 일주일 있으면 사고 난대요. 일주일 전에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일주일까지 조심함이 막 긴장감이 있다가 예. 괜찮네. 그러다가 이제 접촉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 농담으로 있는데요. 어느 나라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런던에서 잘한다고 뭐 서울에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마다 그 도시에 맞는 또는 기후 조건에 맞는 전문가를 호출하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모델을 지금 쓰고 있어서 과도기적으로는 이 문제도 물론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규제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이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워싱턴에 거주하면서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로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그런 로비는 합법이니까요. 직접적으로 하원에서부터 단일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상원을 통과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식으로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자기네 주법을 건드리는 것. 여러분은 지금 미국이 통과시키려는 게 상원에서 통과시키려는 게 뭡니까? 지금 캘리포니아는 2035년부터 내연 기관차 금지잖아요. 네. 근데 이건 캘리포니아가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35년뿐만이 아니라 2027년 2년 후죠.부터 쿼터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30년 쿼터제가 강화돼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는 꼭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전기차에 하이브리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토요타 같은 걸 죽고 싶은 거죠.
근데 이번에 그 법 통과하니까 GM에서 CEO가 문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썼잖아요. 노조라든지 스테이크홀더, 쉐어홀더에게 저 법 통과시키자. 우리 캘리포니아 35년에 통과되면 GM 힘들어진다. 늦추자. 그러니까 늦추자. GM도 35년 전기차를 또는 27년과 30년 쿼터제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 주법에 11개 주가 더 연동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통법을 만들지 않아요. 캘리포니아하고 바꾸면 같이 연동됩니다. 그런 주들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지사들이 연합해가지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만약에 상원에서 그거 통과시키면 우리는 바로 슈프림 커터 갈 거야. 이거는 연방제에 대한 헌법 위반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세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게는 일론 머스크가 그러한 11개 주에 있는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동의한 가운데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 거고 네. 그 법이 그 11개 주가 제외된 나머지 국가에서 저 주에서만 의원들만 참여해서 통과가 된다라면 슈프림 코트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 1년에서 2년 걸리는 일이에요. 슈프림 코트라고 하면 이제 연방 대법원. 네, 그렇죠. 우리처럼 헌법재판소라고 헌재 같은.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까지 통과하려면요 1, 2년은 그냥 걸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미국은 전국 단일화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법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규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앞서가고 열린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또 상대적으로 중국하고 비교하면 또 늦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은 당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국은 더 쉽게 가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중국이 빨리 쫓아오니 왜냐하면 데이터에 실험하는 데이터 양이 여러분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 넓은 중국 땅에서 계속해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으면 어떻게 거칠 계획은 바보라도 똑똑해져요. 네? AI는 데이터에다가 저기 칩 좋고 컴퓨터 그러네. 좋고 데이터만 네. 좋으면은 그건 좋아지는 거거든요. 14억 인구가 막 쏟아내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식으로 자율주행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1차 효과, 2차 효과, 3차 효과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기술이 좋고 인간이 안 다치고 저는 진짜 꿈만 같아요. 저는 출퇴근할 때 잠만 자고 있다라면 또는 거기에서 글을 볼 수가 있다라면 저는 선호할 것 같아요. 퇴근할 때는 요즘 중국은 안마기도 있잖아요. 그럼 바디 프렌즈 다 깔아가지고 자동차에다가. 그래가지고 안마 받으면서 집에 갔더니 몸 다 피곤 풀려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좋고 있지만 여기 미칠 수 있는 일자리 효과, 산업의 효과들, 보험에 미치는 효과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치인들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아하.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뭐 거칠게 표현하는 타다금지법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사실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렇죠. 택시 노조분들에 대한 배려 가운데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테슬라가 FSD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국회에서 그거를 통과시켜 줄까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쉬울까요? 쉽지 그럼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꼴로 하는 거죠. 2009년이었나요? 네. 통신사들이 또 우리나라 그 IT 기업들이 맞아. 아이폰 도입 도입하는 거 막았던 좀 더 이제 늦춰달라고. 네. 그런 현상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성공한다고 해서 로보택시 매출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바로 올리면 그러면 이제 원더풀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근데 네. 다만 그 사이에서 혁신의 폭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그렇죠. 주가의 변동도 클 수밖에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일 전에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얻을 수 있는 초기 1차 주가 효과는 끝날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이거 10일 전에 로보택시 시작점. 시작되기 전에 전 하루 이틀 전에는 이거에 대한 기대치에 의한 주가 상승은 끝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락의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서도 비판할 거고 사고 났네, 뭐 지금도 막 뭐 웨이모보다 못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가만 열대를요 언론사마다 2대씩 맡아가지고 다 추적할 거예요 뒤에서. 저 사고 치나 보자. 그리고 유튜버들도 갈 겁니다. 잘하고 있나 못하나. 그러지 뭐 타보고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의 그 이목이. 어떤 이목이 이 열대에 집중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촬영하는 차량도 부닥치면 난리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악의적인 갖고 있는 사람 갖다 들이박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테슬라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보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거. 예. 제가 뒤에 가서 한번 퉁 쳐보겠습니다. 뭐 이거 트래픽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거 옛날에 농담이 아니라 PC방 이거 내리듯이. 예, 일론 머스크가 정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감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을 떠나서 그러니까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정치인들 일부가 나는 그 연방에서 하원에서 하는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그 법안이 부결되고 법안 부결되면 어떻게 주가 영향에 당연히 없겠어요. 미치겠죠. 미치죠. 사업이 지연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또 올라갈 거고 법안이 떨어지면 또 내려갈 거고 이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를 좀 1차 효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1차 효과는 우버의 몰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요. 우버의 몰락이. 네. 우버가 몰락할 수밖에 없죠. 로보택시가 우버 비용 대신 미니멈 50%가 저렴해요. 우버는 당연히 이제 사람이 모는 거니까. 그렇죠. 우버는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3,300에서 3,50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보통 평균 마일당 $2예요. 비용이. 네. 그리고 저녁 시간에 퇴근 시간에 집중될 때는 2.5에서 3까지도 갑니다. 음. 뉴욕 같은 데는 $4도 가고요. 근데 테슬라는 이익을 남기고도 비용을 최대한 $1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비용은 뭐 10몇 센트 든다고 하는데 1마일당. 그래서 $1로 하면은 이윤도 좀 남고 전기값도 나오고 청소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다 해서 $1를 보고 있어요, 가격을. 그럼 여러분 택시 타다가 택시비가 50%로 꺾이면 신나죠. 신나는데 조금 자율주행이라서 조금 불안했는데 타보니까 나쁘지 않네. 네네네. 점점 책임도 져준다네. 조금씩 어디로 가냐면요. 옮겨가죠. 옮겨갑니다. 왜요? 가격은 시장에서 가격을 이기는 건 없어요. 그것도 가격이 그냥 10% 싸? 아니에요. 50% 싸요. 차량이 후져요? 아니에요. 모델 Y고 나중에 사이버캡 나와요. 그래서 뭘 하면서 사람들이 좋은 경험담을 얘기해요. 근데 저렴해요. 그럼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잖아. 처음부터 자기네 1,000대 돌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안전하게 가고 수용성들을 보겠다, 사회에서. 그래서 10대에서 시작하지만 바로 20대로 올릴 거고 그다음에 30대에서 40대, 50대로 올려서 1,000대까지 올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500대만 올려도요. 나머지 3,300대와 3,500대 우버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1,000대로 올리면요. 오스틴에서 우버는 망해요. 우선은 우버 드라이버들이 갑자기 손님이 반으로 줄어버리면 나 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가 망해서 사업은 망하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버 드라이버를 해서 빠져도.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한국 돈으로 해서 한 20만 원 버셨어요? 갑자기 10만 원 버네? 차라리 그냥 이 시간에 돌아다녀서 10만 원인데 내가 10만 원과 딴 거 똑같은 일 해가지고 15만 원짜리라도 긁고 가죠. 네네네. 예를 들자면 우버 이츠 음식을 배송하면 하루에 15만 원을 벌어요, 가정을. 우버 드라이버를 하면은 20만 원을 벌어요. 근데 갑자기 10만 원을 줄면 우버 이츠로 가지 누가 거기 우버 드라이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니스 해밍웨이도 우리 그 노인과 바다인가요? 네.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업이 어떻게 망하냐? 항상 조금씩 then suddenly 갑자기 훅 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경제가 마찬가지거든요. 조금씩 빠지다가 then suddenly 훅 빠지는 것. 이것이 우버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버의 주가와 테슬라의 주가는 반비례할 거라 보고 있어요. 우버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 포기했잖아요. 이후에는 진척이 접었죠. 없었죠. 네, 접었죠. 하고 있는 거를 접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버는 웨이모하고 결합하면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웨이모는 그렇게 가격을 못 낮추고 우버의 평균 가격으로 가거든요. 웨이모는 여러분 차량 한 대에 아이페이스 제규어 사서 갖다 붙이면 $200,000가 넘어요. 물론 손해 봐도 전주가 워낙 강력하게 돈이 많다 보니 네. 구글이 돈을 계속 대다 보니 당분간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겠지만 우선은 차량의 생산 비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저는 우버가 계속 해줄 거고 우버의 공가도 성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니 우버가 아니라 웨이모 죄송합니다. 웨이모였습니다. 하지만 웨이모가 없으면 우버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크루즈도 문 닫았죠. 웨이모 말고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웨이모라고 해서 런던에 있는 스타트업이 지금 미국으로 진출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도 이제 웨이모하고 비슷한 기업인데요. 뭐 이런 기업들이 몇 군데가 성공을 해서 서비스를 한들 차량 올라가는 대수를 보세요. 지금 웨이모가 미국 전역에서 3,000대가 좀 넘습니다. 4개 도시에서 3,000대가 넘는다는 것은 한 도시에서 1,000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5년에 10,000대를 구입해서 네. 이걸 가지고 다 자율주행 차량으로 바꿔요.
그러면 3천 몇 대에서 10,000대를 추가한다? 그럼 13,000대가 14,000대가 된다는 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죠. 네. 2배 이상 성장하는 네네네. 거니까요. 3배 정도 성장을 하는 거니까요. 크게 성장한다고 보지만 테슬라는 지금 내년에 목표가 저기 50개 도시에서 100만 대잖아요. 물론 100만 대까지는 가긴 어려울 거예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적당하게 100대 돌아다니는 건 시장들이 괜찮은데요. 1,000대 돌아다니고 10,000대 돌아다닌다? 그래서 갑자기 우버 드라이버들이 시청에서 데모한다? 시청 앞에서? 부담스럽거든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것도 내년에 11월 선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뭐 선거 이후에는 또 이제 집권 기간이 4년 되니까 살짝 바꿔도 하지만 선거 전후에서는 대단히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이거까지 제가 예측하면은 제가 자판 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못 하겠고요. 네. 그러나 지금 1차 효과는 우버입니다. 그러니까 우버가 어떠한 모습을 그리는가가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웨이모, 우버 등등 경쟁자를 다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도 굉장히 올라왔다고 했는데 테슬라가 처음에 뭐 상하이 팩토리 만들고 중국에 진출할 때만 해도 압도적인 기술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테슬라는 넘사벽이다, 너무 배우고 싶다 해서 어떻게 보면 매기 효과를 또 기대했던 것도 있고 중국 입장에서. 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 과연 테슬라가 중국에서도 통할 것인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선 과연 이 FASD가 얼마나 또 우위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좀 어떻게 보니까. 우위까지는 아니도 저는 뭐 많은 사람들 또 거기에서 현장을 테스트하는 사람들은 또 테슬라 지금 제한적인 영역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제한적 영역에서는요. 네. 여기서 우위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건 좀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분명하게 테슬라의 어프로치는 지금 유일하게 샤오펑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즉 비전 온리, 즉 카메라만으로 하는 것. 물론 라이다하고 레이다도 중국은 대단히 저렴하게 만들어서 네. 이걸 경쟁력 있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테슬라가 마켓 쉐어를 100% 가져간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마켓 쉐어 10%만 가져가도 저는 그 큰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장일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 뭐 사실은 베이징만 해도 거의 경기도보다 크잖아요. 베이징이요? 네. 베이징만? 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에서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 합친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만 작동이 돼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도 저는 의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또는 지금 뭐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네덜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지금 스위스 여기에서 지금 FSD를 허가하려고 하고 있죠. 물론 비감독이 아니라 감독 하에서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넓혀 나간다라면 되게 오랜 기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정점이 지나면 티핑 포인트가 한다고 네. 할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미국에서 로보택시가 돼요. 그럼 한국 국민들이 미국을 여행을 갔다 오시면 불만이 생겨요. 왜 우리는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독일에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지만 앙겔라 메르켈 과거에 독일의 그 총리를 오래 하셨던 여자 총리분이 메르켈 총리. 예. 메르켈 총리가 결국은 유권자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자기가 휴먼 드라이버를 금지하겠다면 독일 같은 자동차 좋아하는 나라에서는 자기는 총리 되지도 못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휴먼 드라이버를 금지하자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거다. 그때 되면 정치인들이 들고 나올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저는 언제쯤 오려면 바로 오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고 있고 저도 운전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휴먼 드라이브 금지해서 빨리 가자. 경쟁력 뒤처진 거 이거라도 좀 쫓아가자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할 건데요. 그건 저는 개인의 판단인 거고 어떤 개인의 여러분 판단하도 윤리적으로 저는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판단을 저는 존중하고요. 댓글에도 비판하셔도 좋고 의견이 다른데 비교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이렇게 생깁니다. 왜 미국에서는 되고 우리는 안 될까? 그리고 중국은 더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갈라파고스처럼 있어야 되는 건가? 우리도 자율주행 허가하게 하자. 현대가 하는 거 기다리면 제일 좋겠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현대 라이센스를 테슬라랑 맺어서라도 빨리 해라. 이런 압박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아이폰이 도입이 됐던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 물결이 훅 터질 거예요. 갔더니 또 일본은 또 하네. 뭐야 우리는 또 이렇게 막 경쟁 심리 일본하고 하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자존심 다치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은 뭐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는 대선이 끝난 이유겠지만 다음 대선 전에는요 자율주행을 허가할 건지 말 건지 되게 큰 쟁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안 된다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